그 다음에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남부 문제로 내려와 가지고 이 한반도 남부는 또 이게 우리의 역사의 어떤 자주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의 어떤 침략 그 지배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 전라도 천년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그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나 칠국 문제와 임나 사연 문제인데 먼저 임나 칠국 문제에 대해서 박덕규 위원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방 그 사회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적 개통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북방계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다. 남방계는 뭐 일본의 식민지로 뭐 시작을 했다. 이런 게 사실은 식민사관이자 동북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적 개통론이 사실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 우리 역사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부터는 그 칠곡, 임나 칠곡이라고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전라도 천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권에 주로 이 칠곡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66쪽을 보면은 이 뭐 비자발 창녕, 남가라 김해, 뭐 알라 하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라는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일본인 식민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를 했었고 해방 후에 임나 흥망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임나를 가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도에 지금 선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가야 지역 그리고 지금 전라도 지역에 이 일본석에 나와 있는 각종 지명들과 임나의 지명들을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탁순을 대고 탁국을 경산 비자발 창녕 알랄 하만 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 가라 칠국이라고 하는 이 비정이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탁순을 창원, 탁국을 창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이만희씨 류가 했던 설을 최신의 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 인증 방법, 지명 비정 방법은 그 음상사라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세마스가 그렇게 썼고요. 그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음상사다. 음이 서로 비슷하면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음상사 이해에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음상사 이해 뾰족한 방법이 왜 없습니까? 이 지명이 물론 비정을 할 때 옛 지명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칠곡 중에서 탁국을 보겠습니다. 이 스에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달구화를 탁순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달구랑 탁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일본식으로 아마 발음을 한 것 같아요. 일본식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말로는 전혀 다르죠. 하여튼 이 대구를 탁순에 비정을 하고 경상북도 경산이 원래 압독군이었기 때문에 이 압독군에서 앞을 우리말 앞으로 하고요. 독을 탁으로 한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 지명은 대부분이 이두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뭐 황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누를 앞자기 때문에 이건 누 또는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신라 경다광 때 한자식으로 지명을 많이 바꾸면서 이 이두 표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자식으로 바꿀 때도 원래 발음을 고려를 해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면 앞을 앞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독을 탁이라고 해놓고 앞독은 앞탁이니까 이 탁순의 앞이란 뜻 아니냐. 그러니까 대구 앞에 경산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탁국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발음도 다를 뿐더러 경산은 대구의 앞
남쪽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정동쪽에 있습니다. 진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비슷하지도 않은데 비슷하다는 말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음의 유사성 문제를 뭐 어떤 사람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양심적으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발음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지명을 비정하는 방법은 불안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따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탁순을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그럼 탁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탁순을 뭐 대구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요. 이 대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탁순이 백제 사람 3명이 이 탁순에 와서 일본에 가는 백기를 물어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륙이잖아요. 대구는 분지입니다. 이 대구에 가서 일본 가는 백기를 몰라서 백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순 왕이 이 얘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탁순 왕이라는 건 지금 탁순 왕으로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 탁순왕 맑음 항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일본 야마토 외에 쉽게 얘기하면 일왕에게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백제사로 바꿨냐면 이 3권의 172, 266쪽을 보면요. 근초고왕은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 교섭을 위해 탁순국과 같은 가야국에 중개를 요청하게 된다. 자, 이 근거가 뭐냐면 요겁니다. 백제 사람이 탁순에 와서 백기를 물었다. 이 일본서기 내용을 가지고요. 외국과의 외교 교섭을 위해 탁순국에 중개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소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서기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전라도 천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공 49년에 이 70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369년 이것도 이제 수정 연도입니다. 원래 연도가 안 맞으니까 120년을 늦춰서 369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야마토 외의 장군들을 신공왕후가 보내가지고 이 신라와 칠국을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구 하나에도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깨뜨리고 신라는 그 전에 이미 깨뜨렸다고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근데 또 깨뜨린 겁니다. 비자발 랑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했다. 탁순에 직결을 했는데 탁순을 다시 공격해서 깨뜨립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창원이 탁순이라고 합니다. 또 자, 상륙 백제와 외 연합이 창원에 상륙을 해서요. 신라를 먼저 공격하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가야를 공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탁순을 빠뜨린 것 같아. 다시 이제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들이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원을 왜 탁순으로 이렇게 비정을 했나 이만희 씨가. 그러면 이 일본서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나에 있는 금강 모야신에게 명령하여 해가지고 이때 모야신은 웅천에 머물면서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요 내용 때문에 여기에 임나의 구사모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구사모라와 창원의 원래 지명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창원을 탁순으로 한 건데요. 이 내용에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일단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삼국유사에 이 창원의 지명 가운데 하나가 이 구사군이 있었습니다. 이 구사군은 원래 이름은 굴자군이었는데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굴자가 구사랑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개체 23년 기사에 나오는 구사모라가 바로 이 의안이고 이게 바로 창원이고 탁순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찾아본 겁니다. 최근에 찾은 거예요. 그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보시면 금강모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강은 이 백제 우리말로 큰 강입니다. 큰 강. 큰 강을 한자로 쓸 때 근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근강국이 어디 있었냐면 저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그쪽이 바로 금강입니다. 근데 웅천에 머물면서라고 돼 있어요. 웅천이 어디냐면 지금 웅천 성적, 성의 흔적
해가지고 이제 웅천이 있죠. 그리고 임나의 구사모리에 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구사모라가 어디 있느냐? 그 밑에 있습니다. 오사카 밑에 보면 구사신사라고 있어요. 이 구사신사는 뭐냐면 고구려 사람 중에 구사기왕, 구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시는 신사인데 정확하게 지금 한자도 맞고 발음도 맞죠. 그리고 일본 서기 개체 23년 기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들이 한반도, 창원이나 뭐 대구가 아니고요. 바로 이 오사카 기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왜 다 무시를 하고 한반도 남부로 말도 안 되게 비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가라를 대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2, 173, 251쪽을 보면은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가라를 대가야라고 했는데요. 이 신공 62년 기사에 이 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백제 기록을 인용을 해서 지금 가라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가라가 대가야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일본 서기를 인용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는 백제 사람들이 기록을 썼고 또 백제기나 백제복리나 백제신창 같은 백제 삼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백제의 입장인 백제기에 가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지비계라는 사람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야마토 외에서 보낸 사지비계라는 사람이 이 신라를 치려고 이제 건너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라에서 미녀 2명을 바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꾸로 가라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가 망하면서 이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백제기에서 말하는 가라, 그리고 그 가라국의 왕인 기본왕기나 또 인민이나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대가야를 뜻하는 걸까요? 대가야가 언제 백제로 도망을 갔고 망했고, 뭐 이 연도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382년 기사인데 이문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대가야 도솔지 왕이 그 마지막으로 562년에 이제 멸망하는 과정과는 163년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왕의 이름도 맞지 않죠. 대가야는 도솔지 왕이고 쉽게 말하면 가라국은 기본 한기로 돼 있습니다. 기본 한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한기는요. 신라의 육부의 그 수장 중에 한 명의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도 아니고 신라 왕 밑에 있는 육부의 촌장 을 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국이 왜 신라 직명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도 맞지 않고 우리 기록과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가라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대가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9쪽을 보면 이 역사에서 백제의 멸망 기사로 보는 것은 신공 49년 기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공 49년 기사를 토대로 해서 백제가 남부 지역으로 마한을 복속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했죠, 사실은. 그래서 백제 군초고왕이 369년에 가라 칠국에 목나군자를 보내 평정하고 다시 서쪽으로 고해진을 이루어 남만 친미달에 강진 해남까지 정벌하였다라는 거는 신공 49년 기사입니다. 자, 요 내용이죠.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을 이르러 남쪽에 오랑캐 친미달을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백제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제 초고왕과 기수가 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성명을 냈냐면 마한 및 백제 가야사 서술 내용에 대해 단지 일본 서기의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민사관으로 매도해버리고 언론전을 펼치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스럽다라고 했어요. 왜 지명 갖다 사용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백제의 남쪽 진출은 전라도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성식이 백제 남쪽으로 영역각장과 관련하여 여기 써놨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 49년 기사를 주로 인용한다. 이 기사를 인용해서 백제사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기수가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근초고왕과 근고수왕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왜? 연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120년을 늦춰도 사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성, 전시관의 가야연필을 보면은 백제와 외연합군이 369년에 가야 7국을 공격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오직 소설을 써는 겁니다. 요거는 이 일본서기 49년 기사를 그대로 이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탁순, 비자발, 남가라, 경산, 탁국 해가지고 이게 공격을 남북으로 했다가 동서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순서대로 써놓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보겠습니다. 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친미다를 무찔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고해진은 지금 뭐 해남, 뭐 강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국을 무찌른 다음에 지리산을 건너서 저 남쪽에 있는 고해진에 가서 다시 친미다를 쳤다는 겁니다. 저게 정상적인 군대의 진군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반도에 이렇게 비정을 억지로 해놓다 보니까 지명만 비슷하면 갖다 놓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진군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부 때 이 전자공학을 뭐 공학과 이 공대가 사실은 단순 무식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걸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나옵니다. 비리, 벽중, 포미지, 방고가 스스로 항복했다. 자, 그 사업이 어디에 지금 비정이 돼 있냐면 저쪽 전북 쪽에 비정이 돼 있습니다. 전남을 쳤더니 쉽게 말하면 저 전북 위에가 갑자기 이제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369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칠국과 이 친미다레와 사업 비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중간에 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연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체 6년 기사에 나오는데요.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이 백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백제에게 주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돼서 백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타, 상다리, 하다리는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루는요 갑자기 저쪽 위로 뛰어 오릅니다. 백제와 지금 굉장히 가깝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가깝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512년에 이게 인나사연을 얻은 건데요.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빨간색이 369년, 이 보라색이 512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뭐 하늘을 날아서 상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상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과 대사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513년인데 그럼 기문 대사를 지금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512년에 저쪽 섬진강 유역을 차지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석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뭐 어떤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명 규정한 걸 가지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를 해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기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끝으로 이 백제에서 이 태수와 왕후를 이제 봉분을 합니다. 이 부귀를 물리쳤다는 그런 어떤 장군들에게 이 왕후를 봉분을 하는데 이 전라도에 대부분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벽중왕, 비리왕 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했는가? 스에마스 야스카지가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는 보시면 이 중국 동해안 그리고 내륙까지도 이 태수를 봉했고요. 근데 왕후는 전라도 지역에만 봉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림이. 백제가 왜 열도로 진출하고 왜 열도의 어떤 지배력,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철저히 일본 학자의 시각으로 이 백제사 그리고 마흔사를 또 가야사를 만들어 놨던 것을 그대로 추궁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이상한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에 대해서도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야와 임나는 건국식이나 멸망식이나 나라수나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에게 이야기를 해도 가야와 임나는 다른 나라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7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역사가 결국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학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박덕규 의원께서 정리하신 대로 이 임나70 문제는 사실은 한반도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될 문제를 한반도 안에서 누구는 뭐 A 지역으로 본다, 누구는 B 지역으로 본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지명 비정 문제는 소위 허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조작설로 알려진 이 임나 일본부서라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명 이 부분에 연관된 지명 비정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그런 어떤 학설 논쟁의 어떤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